네, 놓쳐서는 안 될 뉴스 3개만 콕 집어주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서 시장 상황을 과감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곽상도 노영민 설전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엄청 뜨거웠던데요? 예. 네, 어제도 곽상도 의원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했던 김지태 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네. 이 조작된 증거가 재판에 쓰였다. 이제 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이제 밝히라고 이제 곽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그 얘기하려면 정론관 가서 해라. 네네. 면책 특권에 기대지 말고. 네네. 이런 취지로 이제 맞받아친 거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곽상도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난주 뉴스 세계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지난주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간단히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다 요거였잖아요. 토착 왜고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토착 왜구라고 정확히 네. 표현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지태 씨와 친한데 김지태 씨는 과거에 이제 친일파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지태 씨를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줬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김지태 씨 유족의 그 재산 찾기 소송에 참여해서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을 줬다. 네네네. 따라서 이제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네. 그 어제 운영위에서 설전이 오간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내용 쏙 빠졌거든요. 이제 소송에서 조작 증거 요것만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소송 사기 가담 논란을 밝히라고 했는데 네.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검사가 이제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별건 수사다, 뭐 문어발식 수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비판하는 관행인데 네. 이제 그런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면서 네. 뭐라도 하나 걸리면 좋다 이런 식의 행태를 폭로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싶습니다. 그거는 저격이 아니라 난사입니까? 그렇죠. 이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저격은 아니죠. 네. 이제 과거에 이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네. 대표였죠. 네. 김대중 대통령 저격수로 이름을 많이 날렸었는데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이 저격수의 이 3박자를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팩트 검증, 네. 사실관계가 이제 분명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그 적절한 네이밍, 그 적절한 이름 짓기가 필요하다.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렇죠. 네이밍.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했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라 이건가요? 그렇죠. 곽상도 의원의 폭로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팩트 검증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중구청 노재팬 현수막을 내린 이유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른 의원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네네. 하면 좀 개요를 정리해 주신다면. 예, 그 어제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 일대에 그 노재팬이라고 쓰여 있는 그 깃발 1000여 개를 내걸었다가 반나절 만에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주로는 이제 서울시청과 명동, 청계천 등의 태극기와 함께 이 문제 그 노재팬 배너기를 건다는 것이 애초 중구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예. 반나절 만에 걸었다가 다시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 반발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론에 이제 굴복을 한 건데 시민들이 반발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일본 수출 규제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일지 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크게 두 가지 한 대원칙을 합의해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아까 그 서른 의원도 그리고 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일이 아니라 반아베여야 한다 이 지점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열심히 할 텐데 이거는 뭐 정부가 나서서 주도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겠다. 네.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암묵적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중구청 같은 경우는 이 경계를 넘었다.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제 노재팬이라고 하는 반의를 표방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나선 거니까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시민들의 이제 의견이었죠. 좀 예. 답답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흐름에 올라타서 네네. 편성하려고 했다. 네네. 그런데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요. 예. 네, 세 번째 뉴스 지금 최성민 기자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방북 경험자 미국 무비자 입국 제한입니다. 어제는 이제 조용필도 레드벨벳도 안 된다. 이제 어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걸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 그 뼈대는 2011년 3월 이후에 북한을 방문했던 국민은 자,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에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여행 허가자를 이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그 약간 좀 늦었는데 네네.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배경이 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던 게 2017년 11월이었으니까 벌써 한 2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하기로는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이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북한을 북미 실무 협상 그리고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다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언론 해석인 것 같고요. 이제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가 또 하나 현실화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북한 압박 조치라고 하는데 북한이 압박받는 게 아니라 북한 갔다 온 분들이 압박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한국 있던데. 국민들이 압박을 받는 거죠. 3만 명 정도 넘죠. 일각에서는 지금 그 우리가 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 북한 관광이 세계적으로 네네. 꽤 지금 되고 있다라는 또 이런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또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네. 아무튼 근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여기 압박을 해서 네. 뭔가가 진척이 되겠느냐. 네. 뭐 핵심은 이것 아니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최성기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